오늘은 객관적으로 서울 하이엔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하이엔드 하면은 오피스텔이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랑 일반 오피스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차이는 돈의 차이 그리고 입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가지 팁을 방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서울의 하이엔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어디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강남 서초라고요?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실제로도 강남 서초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도 많고 강남에도 많이 있는데, 한번 지적 편집도를 볼 거예요. 노란색은 아파트나 빌라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일반 상업지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서초구에는 여기 이 일반 상업지구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더고로우 서초나, 그리고 그 위에 지젤라이프, 그리고 디 오페라 서초까지 해서 정말 많은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이쪽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강남 쪽을 가보면 강남역 아래쪽에 여기 루카 83에 들어보셨죠? 여기도 최근까지 해서 분양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역 쪽에 더 최근에 분양했었던 힐스테이트 삼성까지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두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초나 강남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일자리를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흔히들 서울 3대 업무지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광화문이 있는 CBD, 그리고 두 번째가 여의도가 있는 YBD, 마지막은 강남이 있는 GBD예요. 그만큼 강남구는 일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서초는 일자리가 없냐고요? 아예 없진 않아요. 대법원이나 그 외의 업무지구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서초구보다는 이 강남구 쪽에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의 메인 업무지구를 보자면은 강남역과 이 삼성역을 이어주는 테헤란로가 있고요. 그리고 신사역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강남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사역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도산대로가 있습니다. 이만큼 업무지구가 여기에 많이 몰려있고요. 이 GTX 두 개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것만큼 확실한 반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앞서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확장성이에요. 서초를 보면은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동작구가 있죠. 여기는 업무지구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입지예요. 그리고 강남의 오른쪽에는 송파구가 있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잠시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업무지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와 강남을 비교를 해보면 확장성 면에서 강남이 훨씬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반증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아까 GTX처럼 이 삼성역 부근에는 GBC가 들어오고요. 그 앞에 영동대로 지하화, 그리고 잠시 쪽에는 뭐가 들어오죠? 잠시 마이스까지 해서 엄청난 규모의 업무시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남의 업무지구라고 하면 테헤란로가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테헤란로에서도 강남역이 좀 더 우세했다면 그 방향성이 점점 삼성역 쪽으로 점점 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초에서 강남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방향성입니다. 자, 그래, 강남구까지는 알겠어. 근데 강남구에서 어디가 좋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각 대로변의 특징만 아시면 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게 강남역과 삼성역을 잇는 테헤란로예요. 이쪽은 서울의 3대 업무지구라고 불릴 만큼 IT 업종,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이런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요가 주로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사역 아래로 내려오는 강남대로입니다. 이쪽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형외과나 피부과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상담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런 수요가 많고, 마지막 도산대로는 이전에 말씀드린 테헤란로나 강남대로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재채기와 사랑은 멈출 수 없다고 이서연 소장이 옆에서 말을 하는데, 어쨌든 도산대로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변들과 다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치제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영업하는 것들은 기업들도 물론 많이 들어와 있지만 고급 매장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치제의 끝판왕이 뭡니까? 바로 슈퍼카잖아요. 그래서 슈퍼카 매장들도 이 도산대로에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쯤 가볼 법한 이 청담동의 명품거리도 이 도산대로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대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또한 이런 도산대로와 마찬가지로 사치제의 성격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는 이런 업무지구나, 여기 강남대로 인근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치만 이 사치제의 성격을 띈 이 도산대로 인근으로 가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매수자도 훨씬 많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프리미엄도 높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이엔드 오피스에 사고 나서 등기치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대형 면적이라면 내가 실거주를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세를 주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임대료가 얼마나 높게 줄지 내지는 달마다 꼬박꼬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수요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와 강남구에 각각 분양한 사업지예요. 서초구에 있는 곳은 여기 동작역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인시그니아 반포예요.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거는 삼성역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인시그니아 반포부터 들어가 볼게요. 쭉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지적 편집도를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전부 주변이 노란색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주변이 전부 주거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거 수요가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서초구에 전입을 하게 되면 강남 8구에 배정을 받기 때문에 주거 수요가 월등하게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곳은 이 힐스테이트 삼성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헤란로 전부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힐스테이트 삼성은 이 테헤란로의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수요는 업무 수요가 메인이라는 겁니다. 힐스테이트 삼성은 업무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0제곱보다 50제곱이 압도적으로 분양이 잘 됐습니다. 심지어 2, 3일 만에 완판이 났어요. 이유를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80제곱을 굳이 분양받을 이유가 없던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는 세컨하우스나 내가 잠깐 쉴 공간 내지는 기업의 기숙사로 쓰는 건데 50제곱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반면에 인시그니아 반포는 반대예요. 여기는 주거하는 곳이잖아요. 주거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거의 2명 내지는 3명까지 거주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59제곱은 좀 작단 말이죠. 그래서 84제곱이 압도적으로 분양이 빨리 됐습니다. 인시그니아 반포를 예를 든 것처럼 입지나 면적에 따라서도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수요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오피스텔들은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하이엔드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확실히 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지역 내지는 꺼려지는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초나 강남 위주로 분양을 했던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여기서도 좀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확장되는 곳들을 제가 뽑아보면은 첫 번째는 여의도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용산, 세 번째는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운더리 내에서도 조금 선을 넘은 곳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용산에 하신다 그러면 용산 민족공원의 동쪽을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송파구 내에서도 잠실 쪽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넘어가는 가락시장 쪽 내지는 좀 더 넘어가는 곳들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들은요, 강남과 서초, 용산같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 내지는 삼성역 부근의 테헤란로, 여의도역처럼 고연봉의 일자리가 많은 곳, 마지막으로는 서초구나 잠실처럼 주거 수요가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적으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서울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한강을 끼고 있는 곳인데요. 이 강남 서초 하이엔드 부동산에서 아쉬웠던 것이 바로 조망입니다. 입지도 좋고 자재도 좋고 정말 하이엔드 부동산은 맞지만 조망이 없다는 거죠. 이 하이엔드 중에서도 이 한강 조망이 나올 곳들 내지는 용산 민족공원이나 이런 공원뷰가 나오는 곳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공사입니다.
하이엔드 중에서도 1군이 하는 곳들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1군이 하는 곳들 중에서도 1군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DH나 롯데의 르에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꿀팁들을 제가 콕콕 집어드렸는데요. 서울의 땅은 한정적이라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이나 용산같이 이런 땅들은 더욱 희소해질 거예요. 근데 이 희소하다는 것은 결국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건축비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이런 부동산들은 투자 비용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동산들이 더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팁을 가지고 오를 곳들을 미리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전까지는 일반 오피스텔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인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엑스트라 하이엔드 오피스텔까지 나왔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게 나올 거냐? 앞으로는 킹갓 제너럴 엠퍼럴 하이엔드 오피스텔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오피스텔들이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킹갓 제너럴하게 비싸진다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